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전하와 전하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을 쿨롱이라는 분이 연구했다 해서 쿨롱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전하와 전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데 그 전하가 단독으로 하나만 있다. 그럼 전하 하나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전하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영역을 전개. 그 전하가 뭐에 있다? 정지되어 있다.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전하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영역을 정전개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럼 전하에서 힘이 작용하는 영역을 전개라고 쓰는데 그 어떤 Q쿨럼의 전하에 의해서 어떤 거리 Rm 떨어져 있는 이제 작용하는 힘은 얼마이냐? 그럼 Rm 떨어져 있는 P점에 전하가 없으면 힘의 세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데 전하에 의해서 어떤 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데 전개의 세기를 구하려면 전개 중에다 시험 전하를 놔야 됩니다. 그 시험 전하가 얼마이다? 플러스 1쿨럼이라는 단위 정의 전하를 놨을 때 Q쿨럼의 전하에 의해서 단위 정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를 그 점에 있어서 무엇이라 하자? 전개의 세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개의 세기 2가 나오는데 전개의 세기를 2로 씁니다. 벡터이거든요. 벡터. 크기와 방향을 함께하는 벡터. 전개의 세기 단위는 볼트 퍼 메타라고 하며 전개의 세기 정의가 무엇이 된다? 전개 중에 그럼 전하에서 힘이 작용하는 영역이 전개인데 전개 중에 플러스 1쿨럼이라는 단위 정전을 왔을 때 그 단위 정전이라고 하는 힘의 세기입니다. 단위 정전화 플러스 1쿨럼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무엇이라 하자? 전개의 세기에서 이루 쓰는 것입니다. 즉 이런 얘기죠. 여기에 전하가 있다. Q쿨럼에 점의 전하가 있죠. 이 점의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에 의해서 주위에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이 작용하는 영역이 전개 또는 전장이죠. 전개 전장이다. 이미점 P점에 그럼 이 전하에서 힘이 작용한다. 여기는 이미점에는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할 것이냐. 이 Q쿨럼의 전하 어떤 거리가 Rm 떨어져 있는 이미점이다. 여기에 전하가 없으면 힘의 세기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럼 여기다 P점에다 뭘 넣는다? 시험 전하를 넣습니다. 시험 전하 얼마를 넣는다? 플러스 1쿨럼이라는 단위 정전을 왔을 때 이 Q쿨럼의 전하에 의해서 이 단위 정전이라고 하는 힘의 세기를 이 점에 있어서 무엇이라 하자? 전개의 세기라 하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정이죠? 여기도 정이 있죠? 정과 정 사이에는 무슨 힘? 반발력에서 항상 두 전하를 연결하는 직선상으로만 힘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 힘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단위 정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를 전개의 세기라 해서 2로 쓰는 것이죠. 그럼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전개의 세기는 보실까요? 전개의 세기는 원래 어떻게 됐다? Q쿨럼의 전하에 의해서 플러스 1쿨럼 받는 힘의 세기인데 항상 비례상수는 아까 배우셨죠? 4파이 입실론 때문에 항상 비례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비례상수이고 자 거리의 제곱에는 항상 반비례하고 전하의 곱의 비례하는데 하나는 Q이죠. 하나는 1이죠. Q 곱하기 1은 무엇입니까? Q가 되는 것이죠. 이게 Q쿨럼의 전하로부터 Rm 떨어지는 전개의 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개의 세기는 다시 보면 무엇이 되느냐? 이 전개의 세기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두 전하 사이에 두 전하 사이에 저는 힘의 세기를 폴스로 쓰죠. 폴스. 이 두 전하 사이에 저는 힘의 세기를 무엇으로? 이 P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한다. 그럼 P점에는 시험 전하 있죠. 이거는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무엇이라고 한다? 전개의 세기. 같은 표현이에요. 단위 정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도 전개의 세기가 되는 것이며 두 전하 사이에 저는 힘의 세기를 P점에 있는 시험 전하 나눠줘도 전개의 세기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점의 전하로 또 Rm 떨어지는 점의 전개의 세기라고 쓰며 전개의 세기 이것은 다시 쓰면 항상 어떻게 된다? 4파이 입실론 제곱의 1은 언제나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되고 무엇에?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하의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개의 세기라. 원래 전개의 세기는 벡터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뭘 취해주면 크기는 1이고 방향을 표시하는 벡터를 단위 벡터에서 R로 제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단위 벡터입니다. 크기는 1이고 방향을 표시. 그러면 여기다 단위 벡터를 취해주면 무엇이 된다? 이것은 방향을 나타내고 이건 크기가 되죠.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벡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벡터 함수로서 이것은 크기는 1이고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가 됩니다. 크기는 1이면 항상 크기는 1이고 방향을 표시하는 벡터를 단위 벡터. 이게 크기가 되는 것이죠.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벡터가 되며 단위는 여기서 단위가 나옵니다. 힘의 단위를 쿨럼으로 나눠줬죠. 이게 바로 전개의 세기 단위가 되는데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힘 뉴턴을 뭐라 나눠줬다? 쿨럼으로 나눠줬죠. 예, 원래 전개의 세기 2의 단위는 뉴턴 퍼 쿨럼입니다. 이것을 실용화, 실제 사용되는 단위로 변환시켜주면 여기다 메타메터로 곱해줍니다. 같은 식으로 곱해줘도 등식 변환이었죠.
여기 메타로 곱해졌으니까 메타로 나눠지죠. 뉴턴 곱하기 메타면 이게 줄이 됩니다. 줄. 자, 그럼 이런 식들 알아주시죠. 2일의 단위인 에너지의 단위, 2일의 단위 워크라고 쓸 때 1은 무엇이 된다? 1은 항상 물리학의 세계일 때는 힘 곱하기 변입니다. 내적이 된 것이죠. 전기학문에서 1은 무엇이 된다? Q 곱하기 V가 전기적 1입니다. 그래서 1줄이라는 단위는 무엇이 된다? 뉴턴 곱하기 메타가 되며 얘는 쿨롬 곱하기 볼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에서 뉴턴 곱하기 메타가 무엇이 됐다? 줄이 됐죠, 줄. 줄을 쿨롬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줄을 쿨롬으로 주는 거 뭐가 되냐?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줄을 쿨롬으로 나누면 볼트, 퍼 미터. 그래서 이게 실용화 단위입니다. 원래 앞으로 전기의 세기 단위를 실용화 단위로 바꾸면은 볼트 퍼 미터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원래는 뉴턴 퍼 쿨롬인데 실용화 단위로 써서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볼트 퍼 미터 이런 것입니다. 미터, 그렇죠? 우리 단위 미터가 되는 거죠. 볼트 퍼 미터. 자, 그래서 전기의 세기 정의를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전기의 세기를 표현할 때 전기력선의 밀도도 뭐라고 쓴다? 전기의 세기가 같습니다. 전기력선의 수를 n으로 썼을 때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력선의 수를 무엇으로? 면적에서 나눠준 것이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라고 쓰는데 전기력선의 밀도는 기존에서 뭘과 같다? 전기의 세기와 같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우스의 법칙에서 전기력선을 산출한 후에 그것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전기력선의 밀도가 되고 전기력선의 밀도는 기존에서 뭘과 같다? 전기의 세기가 됐더라.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와 전기력선이 같다. 또 전기적 위치 에너지 스칼라 함수인 전위에 기울기를 구해서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전기의 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위 함수의 기울기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주면 전기의 세기를 산출할 수 있더라. 일반적으로 전위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스칼라가 산출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위를 알고 전기의 세기를 구할 때 이렇게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레이디언트를 공부했었죠. 스칼라의 기울기, 이 전위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의 기울기를 구해서 마이너스 주면 전기의 세기가 되더라. 그래서 그레이디언트는 무엇이 된다? 나블라로 쓰죠. 그래서 마이너스 나블라 V가 무엇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전기의 세기 2와 같더라. 전기의 세기를 나타내는 요령들입니다. 이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 보시는데 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장의 세기가 2인 곳에 전기의 세기가 이렇게 지는 게 전장의 세기 2인 곳이 있습니다. 전기는 백담수인데요. 전기의 세기 2인 곳에다 뭘 놨다? 여기에 Q쿨롬의 전하가 있다. Q쿨롬을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전기의 세기 2인 곳에 Q쿨롬의 전하가 있을 때 그 전하가 받는 힘은 항상 어떻게 된다? 요 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 식에서 전기의 세기 2인 곳에 Q쿨롬의 전하가 있다. 그때 힘의 세기는 무엇이 된다? 이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의 세기 2인 곳에 Q쿨롬의 전하가 있을 때 힘 폴수는 무엇이 된다? 폴수는 무엇이 된다? Q 곱하기 2. 전하가 대문자에 이런 Q가 있다. 그러면 Q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전하 곱하기 전기의 세기가 무엇이 된다? 전하 곱하기 전기의 세기가 힘의 세기가 됐다. 이 정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왔다. 그래서 전기의 세기 공식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식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전개가 나오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나옵니다. 전기의 세기는 벡터 함수이기 때문에 이 벡터는 좀 구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전위 스칼라 함수를 얻어내게 됩니다. 자, 앞서서 이 전기의 세기가 벡터 함수라 실적으로 벡터 함수를 펴놓는데 좀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선분을 만들어냅니다. 가상의 선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으로 우리 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을 가상의 선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 한다? 전기력 선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 전기력 선의 성질이 있거든요. 그 전기력 선의 성질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10가지 정도를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전기력 선은 가상의 선인데 자연계의 현상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기력 선 우리는 가상의 선으로서 전기력 선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전기력 선이라는 것은 전하에 의해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데 그 전하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을 가상의 선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한다? 전기력 선이라. 그럼 전기력 선은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다. 정의 전하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 플러스 있는 데다가 뭘 놨다? 플러스 1쿨롬의 단위 정제를 한번 해볼까요? 노란 게 플러스 1쿨롬. 이건 정의 전하입니다. Q쿨롬의 전하가 있는데 Q쿨롬의 전하에다가 플러스 1쿨롬이라는 단위 정제를 놨다. 그럼 이 플러스
반발력이 작용하죠. 이 플러스 1쿨럼이라는 이 단위 정전화가 이동하면서 그 선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자? 이것을 전기력 선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쿨럼 왔을 때 이 플러스 1쿨럼이 이동하면서 그 선분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전기력 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은 어떻게 전기력선은 항상 정으로부터 나오겠죠. 왜? 플러스 1쿨럼 나왔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에 무조건 반발력에 의해서 전기력선 정전화에서 나와. 어디로 간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무한 원점으로 향하겠죠. 네, 무한이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의 전화가 있다. 부의 전화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를 향해서는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흡입하는 힘이 나오겠죠. 얘가 플러스 1쿨럼이고 얘는 마이너스였으니까 흡입력에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기력선은 정전에서 나오고 무한 원점으로 향하든가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은 정에서 나와 부의 전화로 들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에서 나와서 부로 들어가더라. 전기력선은 이게 플러스 1쿨럼이라는 단위 정전화가 이동하면서 그 선분인데 얘도 플러스예요, 얘도 플러스예요, 플러스. 같은 동종의 전하 사인은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력선은 이렇게 가면서 크로스되는 예가 없습니다. 교차하지 않습니다.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하며 교차하지 않는다. 이게 플러스 1쿨럼이 이동하면서 그건 선분이고 우리는 전기의식을 볼 때 여기다 플러스 1쿨럼이라는 단위 정전을 봤을 때 이 단위 정전하고 하는 힘색이 뭐예요? 전기의식 2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기의식 2의 진행 방향과 이 전기력선을 내놓았을 때 전기력선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된다? 같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에서 무엇과 같다? 전기의식의 방향과 같더라. 그러면 이런 전기력선 수를 n이라고 쓰는데 그럼 전기력선 수는 얼마가 되느냐? 전기력선의 수. 예, 전기력선 수를 n으로 썼을 때 항상 어떻게 된다? 전하의 입실론제라면 1배라는 전기력선이 나옵니다. 얘가 단위 정전하다 1쿨럼이다. 그럼 1쿨럼의 단위 정전하로 얼마가 나온다? Q가 있고로 1쿨럼일 때 전기력선 수 n은 무엇이 된다? n은 전하의 입실론 제곱이니까 전하가 1이니까 1쿨럼이니까 입실론 제곱 1배의 이런 전기력선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단위 정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입실론 제곱의 1개이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전기력선 수는 입실론 제곱의 Q라고 알았지만 그냥 좋습니다. 단위는 줄, 선, 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라인이라는 단위로 가장 많이 씁니다. 전기력선의 단위는 라인 쓰죠. 자, 그래서 전기력선의 의미들. 전기력선의 방향과 전기의 방향 갖고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왔죠. 이 전기력선의 수를 뭐로 나눠주면은 전기력선의 수를 면제로 하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전기력선의 수를 면제로 하지만 전기력선의 밀도가 되며 전기력선의 밀도는 뭘과 같다? 전기력선 2와 같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수 n를 면제로 하지만 전기력선의 밀도가 되며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에서 전기의 세기와 같더라. 이 전기력선은 항상 전기적 위치는 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위가 높은 쪽에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전위가 높다. 그럼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진행된다 이게.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향만 보면 전기적 위치는 높고 낮다. 우리 물이 흐를 때 어떻게 흐릅니까? 물은 수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흐르죠. 또 열이 전달될 때 어떻게 전달됩니까?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계의 현상과 전기력선의 성질은 다 동일합니다. 이 전기력선은 전하가 없는 곳에서 연속입니다. 꼭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전기력선은 전하가 없는 곳에서 연속이 되며 전위가 같은 점을 이으면 등전위가 되거든요. 등전위. 그 등전위가 되는데 그게 면이 됩니다. 등전이면 어떤 점에 전화가 있을 때 이 거리가 Rm 떨어지는 점이 이으면 무엇이 된다? 전위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전이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전화가 있을 때 반지름이 Rm은 9의 표면적으로 전부 다 전위가 같습니다. 등전이면. 이 등전이면과 전기력선 무조건 뭐더라? 직각으로 교차해야 합니다. 등전이면과 전기력선 직교더라. 전기력선 등전이면과 언제나 직교입니다. 여기 어떤 대전체가 있다. 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쓰는데 대전체 표면은 항상 도체 표면은 등전이 됩니다. 등전이 되기 때문에 대전도 전하가 Q쿨럼에 차이됐죠. 그럴 때 전하는 모두 표면에만 분포되고 대전도체 표면에서 전기력선으로 된다. 직교입니다. 왜? 대전도체가 등전이면이 되기 때문에 등전이면과 전기력선 모두 항상 직교더라. 여기서는 직각으로 교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체 표면으로부터 항상 전기력선은 수직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유출돼 나오는 것입니다. 대전도체 표면에서 전기력선 직교하며 항상 전기력선 수는 입실론 때문에 Q라는 전기력선 수가 나오더라. 자, 이런 것들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에서 전개의 방향과 일치하며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에서 뭘과 같다? 전개의 세기와 밀도는 같다. 이것이죠. 전기력선은 정에서는 시작해서 부의 전하 마이너스로 끝난다. 들어간다. 그러면 되겠죠. 전기력선 전기력 위치 에너지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하더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을 이루는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기력선이 나오냐. 자석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옵니다. 자기력선은 항상 어디서 나와?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다. 그럼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거든요. 얘들은 자기력선이 스스로 이렇게 폐곡선을 만듭니다. N극에서 나와서 스스로 이렇게 폐곡선. 이게 자기력선이라고 썼지. 자기력선. 이렇게 자기력선 스스로 폐곡선을 만드는 데 반해서 전기력선은 나와서 딱 들어가는 기구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폐곡선을 만들지 않는다. 의미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만드는데 자기력선, 나중에 자기학문에 가면 이 전기력선과 똑같은 성질을 갖는 자기력선이 있는데 거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력선은 스스로 폐곡선을 만드는데 나는 안 만든다. 폐곡선을 유지 않는다. 전기력선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전 도체가 있죠. 내부에는 전하도 없고 상무예요. 대전 도체 내부입니다. 내부. 내부에는 전하도 없고 전기력선도 없고 전기회색이도 없습니다. 상무. 전하, 전기력선, 전기회색이 전부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개가 0이 아닌 곳에서 두 개의 전기력선이 교체하지 않는다. 그냥 전기력선은 교체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들 사이에 지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하며 교체하지 않는다. 전기력선 도체 표면과 수직으로 출입한다. 항상 도체는 등전이가 되거든요. 전이 등전이면과 뭔지 알겠습니까? 직교한다겠죠. 등전이면과 직교니까 대전 도체는 등전이면을 이루고 등전이면과 직교하더라. 전기력선 등전이면과 직각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전 도체가 등전이면이고 등전이면과 직교한다겠죠. 그래서 등전이면과 직각으로 교체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하더라. 전기력선은 전하가 없는 곳에서 발생 소멸이 없다. 즉 연속이다. 그러니까 꼭 단사가 붙어야 됩니다.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가 없는 곳에서 전기력선은 발생 소멸이 없다. 연속이 되더라. 꼭 단사가 붙어야 됩니다. 전하가 없는 곳에서. 전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없는 곳에서 발생 소멸이 없고 연속이 되더라. 단위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입실원 제곱의 Q가 되더라. 그래서 항상 전기력선 수는 어떻게 된다? 전기력선 수 N호는 입실원 제곱의 Q. 근데 단위 정전할 때 1일 때는 전기력선 수는 단위 정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입실원 제곱의 1개라는 전기력선이 입출되어 나오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선 성질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뭐와 자연계의 현상과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여기에 따른 문제들이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력선을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한다? 나중에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해서 전기력선 이 얘들을 갖고 전개의식을 나중에 구하게 됩니다. 전위가 나오죠. 네. 전하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영역을 전개라고 하며 전개의 세계는 벡터함수입니다. 벡터함수라 좀 취급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의 개념에서 도입된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뭐라 한다? 전위라. 전위 이렇게 것이죠. 전위. 그리고 전위와 전위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위를 V로 쓰고 단위도 똑같이 V로 쓸 때 읽을 때 볼트라고 있는 것이죠. 전위. 전개의 이미점의 전위는 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Q쿨럼의 점전화가 있죠. 여기서 거리 R미터 떨어져 있는 점이 있다. R미터 떨어진 요즘에 전개식 2는 어떻게 됩니까? 4파 이슈론 제곱분의 1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에 비례했죠. 이게 벡터함수입니다. 크기와 방향 함께 하고 있는 벡터. 이게 방향은 벡터. 그래서 전개식이 볼트포미터이죠. 전하가 하나일 때는 전개식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전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두 개 이상만 되면 전개식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산출한다? 이의 개념에서 이 점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구합니다. 이 점에 P점의 전위.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 이의 개념에서 도입된 것이죠. 전위를 V라고 쓰는데 이 V는 무엇이 된다? Q쿨럼의 전하로 R미터 떨어져 있는 점의 전위 V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전개 2에 대해서 경로로 적분해 줬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무한원점으로 어디까 P점, R미터 떨어져 있는 이 P점가량 단위 정전을 운반해 오는데 수위들은 1이 무한히 먼 곳으로부터 플러스 1콤이라는 단위 정전을 여기까지 운반해 오는데 수위들은 1이 이 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위 V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 전개의 방향과 거슬려서 왔다 해서 마이너스 취해준 것입니다. 전개의 세계에 이 진행 경로 있죠. 이 경로. 경로에 대해서 적분해서 곱해주면 무엇이 된다? 전위가 되더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적분해 주면은 이것을 여기다 넣고 적분해 준 것이 R로 적분해 준 것입니다. 그래갖고 구간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됩니다. 전개에서 2에다 뭘 곱해준다? 거리 R을 곱해주면 무엇이 됐더라? 전위 V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개식을 알으니까 뭘 할 수 있다? 여기다 R을 곱해준 거거든요.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Q쿨룸의 전면에는 말미에 또 떨어져 있는 점의 전위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죠? 4파 입시론 여러분의 1, 5분의 R분의 Q가 되었다. 점전하에 의한 전개식이 거리의 지구의 환비로 전하에 비례했는데 반해서 점전하에 의한 전기로 위치 에너지는 이런 상수는 똑같이 있고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하에 비례한다. 원래 전개식의 단위가 볼트/미터 아닙니까? 이 볼트/미터는 전개식이다. 거리 R 미터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단위가 무엇이 된다? 볼트가 됐다는 얘기가. 이럴 때 볼트, 전위의 단위 볼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위 V는 그냥 2 곱하기 R이라. 그 2는 무엇이다? 거리 R로 V를 나눠주면 전기의 색이 볼트/미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이해하시죠? 그럼 전기의 두 점 AB의 전위 차, 전위가 있고 두 점 C의 전위 차. 전위 차는 이런 얘기죠. 여기에 Q쿨룸의 전하가 있는데 여기다 쓸까요? 여기 Q쿨룸의 전하가 있다. Q쿨룸의 전하가 있을 때 여기서 거리 A미터 떨어져 있는 여기 A미터 떨어져 여기 A점의 전위와 VA점의 전위와 여기서 거리 B미터 떨어지는 B미터 떨어지는 VB점의 전위. 이 두 점 사이의 전위차는 어떻게 되나? 두 점 사이의 전위차를 VAB라고 씁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전위차의 정의는 우리 정의는 똑같이 있습니다. 전개가 여기서 전하가 있으니 전기가 이렇게 진행되죠. 그럼 B점에서 B점 A점가량 플러스 1쿨룸이라는 단위 전개를 여기서 운반해가 하는데 소요되는 일이 두 점 사이의 전위차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전개 2에 대해서 경로를 적분해서 무엇과 B미터 떨어져 있는 영화 N미터 두 점 구간을 넣어주면은 B점과 A점 사이 두 점 사이 전위차가 됩니다. 그럼 A점의 전위는 그 들어가지고 4파 입시론제로 A분의 Q가 되고 B점의 전위는 4파 입시론제로 B분의 Q가 되거든요. 그럼 높은 데에서 낮은 걸 빼준 게 작거든요. 그래서 높은 점 A점에서 B점의 전위를 빼주면 무엇이 된다? 전위차가 돼서 4파이 입시론 제로분의 Q. A점의 전위는 A분의 1, B점의 전위는 B분의 1을 빼주면 무엇이 된다? AB 두 점 사이 전위차 볼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Q쿨룸의 점의 전화 어떤 AB 두 점 사이 전위차를 쓴 것이죠. 4파 입시론 제로분의 Q. 여기서는 거리를 R1m, R2m로 줬네요. A미터와 B미터로 지어주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R1m, R2m면 R1분의 1 마이너스 R2분의 1 전위차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전위와 전위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개는 일반적으로 시 불변계에서 시간으로 표현하지 않는 전개는 보존장입니다. 보존장. 비회전성계예요. 비회전성계라는 것은 이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비회전성계라는 것은 우리 지구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죠. 중력장인데 중력장이 보존장입니다. 중력장이 보존장이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중력장이 보존장이다. 네, 이거 볼까요? 네. 예, 리모컨인데 얘가 질량 mkg라는 물체입니다. 얘는 여기다 놓으면 무엇입니까? 위치 에너지 갖고 있죠. 이 지구는 보존장입니다. 지구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얘가 지금 위치 에너지가 여기 위치 에너지 여기 놨을 때 위치 에너지가 얼마이다? 5줄이라고 씁니다. 5줄. 5줄이라는 에너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중력장에서 이 물건을 이렇게 일치시킵니다. 위치에서 이렇게 갖다 그대로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럼 이 위치 에너지는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불변일까요? 불변이죠. 변함이 없죠. 아까 그대로 5줄이면 5줄이었죠. 그래서 이 중력장은 무엇이 된다? 이 mkg인 물체를 이렇게 일치시켜서 원위치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 위치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보존장, 비회전성 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개식 2인 곳에서 전기가 이렇게 2가 진행되는 공간이죠. 이 전개 2도 보존장입니다. 이 볼트/미터인 전개 중에서 내가 Q쿨룸의 전을 갖고 Q쿨룸의 전을 갖고 일주시킨다. 일주시킨다는 얘기는 여기서 쭉 진행해서 원위치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바퀴를 딱 일주시켜서 원위치로 가져왔다. 그랬을 때 행한 일이 무엇이 된다? 행한 일, 워크는 무엇이 된다? 워크는 지루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너지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존장이에요. 전개 보존장. 그럼 일은 무엇이냐? 일은
물리학 세계는 1은 힘 곱하기 변위거든요. 변위. 이게 1이거든요. 힘과 변위의 내적입니다. 미선거리 이동했다. 그럼 이 적분해 주면 되겠죠. 적분. 일주시켰다? 그럼 페로프 이루었다는 얘기죠. 서킷 한 바퀴 회전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큐클로미터를 일주시켜서 원위치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페로프 이루었다는 얘기고 얘가 닫혀있는 페이루프가 됐다는 얘기. 끊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회전시켰다. 한 바퀴를 쭉 일주시켜서 원위치로 가져왔다. 이게 서킷과 일주시켰죠. 그럼 항상 힘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힘은 항상 Q 곱하기 2라고 그랬죠. 좀 전에 전개식 2의 정의에서 이는 Q분의 F라는 정의에서 전개식 2는 Q를 곱해주면 힘이 된다 했죠. 그래서 Q 곱하기 2를 쓰여서 경로에 대해 적분해 준 것이죠. 그럼 아까 우리 벡터의 스토크 정리가 있었습니다. 벡터에서 이게 벡터 함수 아닙니까? 벡터. 이 벡터 함수의 경로에 대한 적분은 무엇으로 바뀝니다? 로테이션을 취해주면 회전으로 면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Q 곱하기 로테이션 2 그럼 수직성분의 뮤선 면에 대한 적분값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면에 대한 적분이 선에 대한 적분이 면적으로 바뀌는 것을 스토크 정의라고 했죠. 그럼 이 값이 0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3개를 곱했습니다. Q 곱하기 로테이션 2 곱하기 면적을 했는데 3개를 곱해서 0이 되려면 하나 이상은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0이다? 전화 Q가 0이 아니거든요. 면적도 이거 면적 0이 아니죠? 면적 0이 아니니까 얘들은 0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0이 된다? 로테이션이니까 0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존장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테이션 2는 무엇이 된다? 로테이션 2는 0가 됐더라. 벡터에 대한 로테이션 회전을 우리는 항상 쓸 때 미분 연산자와 벡터 사이에 뭐로 쓴다? 이렇게 외적으로 쓰죠. 그럼 라블라크로스 2는 무엇이 된다? 0이 됐더라. 이게 무슨 의미이다? 전개는 회전하지 않는다. 비회전계이다. 즉 보존장이다. 전개는 보존장이라는 의미를 수학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런 뜻이에요. 전개의 경리를 적분해 줬는데 여기다 사실은 단위 정전을 얘는 일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Q 대신에 1을 놓은 것이죠. 이게 0이 되니까 두 개를 곱해서 로테이션 2 곱하기 면적이 있는데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면적이 0이 아니니까 뭐가 0이 된다? 로테이션 2가 0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로테이션 2가 0이 되니까 라블라크로스 2가 0이 되고 같은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전개 내의 폐곡선을 따라서 단위 정전화를 얘는 단위 정전화 있죠. 나는 큐클롬을 전화 일주시켰는데 큐클롬을 일주시키든 단위 정전화를 일주시키든 똑같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단위 정전화를 일주시킬 때 전개가 하는 일은 항상 얼마이다? 제로가 됐더라. 일주시키면 0이 되었다. 이 물체를 내가 일주시켰을 때 항의 눈을 무엇이 된다? 행한 일은 제로가 됐다. 에너지는 불변이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죠? 가우스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우스의 전기요선 수를 가지고 전개의 식을 구하는 공식을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해서 가우스의 법칙 이렇게 주십니다. 전기요선 수를 뭐 써줘, 안 써줬습니다. 전기요선 수를 n이라고 썼을 때 전기요선 수는 무엇이 된다? 이게 전기의 세기가 전기로서의 밀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기로서의 밀도와 전기세기 같다고. 전기로서의 밀도에다가 수직성분의 미선 면적을 전부 다 합해서 면적을 전부 다 더해서 곱했으니까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무엇이 된다? 전기요선 수가 되고 전기요선 수는 무엇이 된다? 전하의 입실론제로면 1배가 되더라. 라인.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우스의 법칙이라. 전기력선을 갖고 나중에 전기의식을 거는 공식입니다. 여기서는 요것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 QI에서 여러 가지 전화가 있을 때 여러 개의 전화가 분포가 됐을 때 다 더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그마 합. 그래서 전기력선 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우스의 법칙이라. 이걸 갖고 우리는 전기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전기의식을 구하는데 자, 이건 우리 암기하시는 것입니다. 가우스의 법칙에 의해서 구한 전개의색이나 쿨록의 법칙에 의해서는 전개의색이 같은데요. 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는 가우스의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가우스의 법칙하고 쓰면은 자, 우리는 이런 걸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쿨록의 법칙에서 점전하로 말미도 떨어지는 위에 전개의색이 있었죠? 점전하 혹은 부전하에 의한 전개의색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암기하십니다. 점전하에 의한 전개의색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4파 입실론 제로문의 1. 거리의 지급의 미래오고 전하에 비례한다. 두 번째 선전하가 있습니다. 도선의 전하가 분포되었군요. 그럼 선전하, 무한직선전하입니다. 무한직선전하로 말미또 떨어져 있는 점의 전개식은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입니다. 람다 이게 선전하 밀도라고 쓰는 것입니다. 단위 길이당 전하 밀도, 선전하 밀도. 그래서 선전하인 전개식이 꼭 암기하십니다.
무한면이 있습니다. 무한면. 면전하인 전기계수는 어떠냐? 무한면전하인 전기계수기는 이 입시론 제로의 면전의 밀도 시그마를 씁니다. 이건 선전화, 면전화, 밀도, 선전화, 밀도, 면전화, 밀도. 단위가 얘는 쿨룸퍼미터가 됩니다. 선전화. 얘는 단위가 쿨룸퍼미터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면전화. 그럼 이런 면이 두 개가 나뉘어 있다. 그게 평행판입니다. 평행판. 네 번째로 평행판 사이 전기계수기. 평판. 이게 나중에 콘덴서가 됩니다. 평행판 사이 전기계수기는 얼마냐? 얘는 이거의 2배가 되어서 입시론 제로분의 면전화 밀도 시그마가 됩니다. 여섯 번째, 대전도체 표면의 전기계수기입니다. 대표라고 쓰는 것이야. 대전도체 표면의 전기계수기는 얼마이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입시론 제로분의 면전화 밀도 시그마. 네, 이런 것들을 꼭 암기하십니다. 점전나로 알미터 떨어지는 님의 전기계수기, 선전화인 전기계수기 2파 입시론 제로 R분의 람다. 면전화, 무한면에 있을 때 면전화로 또 알미터 떨어지는 님의 전기계수기 무엇과 관계가 없다. 거리와는 관계가 없더라. 선일 때는 반비례, 점일 때는 지구의 반비례. 평행판 이런 데는 거리와 관계가 없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도체가 있습니다. 구도체. 이런 반지름 에미션은 구도체가 있다. 그러면 여섯 번째였습니다. 구도체에 외부와 내부가 있는데 외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도체 외부. 구도체 외부의 바깥의 전기계수기죠. 얘는 얼마이다? 점전하인 전기계수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4파 입시론 제로 거리의 지구의 반비례하고 전하에 비례한다. 이게 구도체이고 내부는 우리 나중에 가서 문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없고 그 다음에 원통도체가 있습니다. 원통도체. 원통도체 외부의 전기계수기는 무엇과 똑같다? 선전하에 의한 전기계수기가 같습니다. 2파이 2파 입시론 제로 거리 R의 반비례하고 선전하의 밀도 람다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체 외부, 원통도체 외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쌍극자가 있습니다. 쌍극자. 전기 쌍극자인 전기계수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4파 입시론 제로 거리 R의 3승이 반비례입니다. 거리 3승. 쌍극자는 저 뒤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간단하게 맞습니다. 쌍극자인 전기계수기는 4파 입시론 제로 거리의 3승이 반비례하고 쌍극자 모멘트 라지엠의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쌍극자인 전기계수기는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한다. 하나 딱 알아주십시오. 쌍극자인 전기계수기는 거리 R의 3승에 반비례한다. 이게 가우스의 법칙, 이것만 가우스의 법칙, 이건 쿨롱의 법칙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전위를 알고 그걸 때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쭉 설명이 있거든요. 무한장 직선전화,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전기계수기를 7가지를 딱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무한면전의 전기계수기, 이 입시론 제로의 시그마, 평행판 사이의 전기계수기는 입시론 제로의 시그마, 대전도체 표면의 전기계수기는 입시론 제로의 시그마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전기력선의 발산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가우스 법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가우스의 법칙, 가우스의 정리가 있었죠? 가우스 법칙에 이게 가우스의 발산의 정의를 얘기하죠. 아까 발산의 정의 있지 않습니까? 발산의 정의. 그래서 무슨 적분이 면에 대한 적분이 무슨 적분으로 최적으로 넘어갈 때 발산을 취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우스의 발산 정리. 그럼 가우스의 발산 정리 미분형이 무엇이냐? 이게 전기력선의 수인데 전기력선 수는 무엇이 된다? 전하의 입시론 제로면 1배거든요. 그럼 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 된다? 최적기라면 또 로를 최적으로 적분해서 곱해주면 최적기라면 또 곱하기 최적을 다 적분해서 곱해주면 Q가 되는 것이죠. 입시론 제로는 상승이가 놓으면 되죠. 그럼 이게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이면 여기 최적이 있고 여기 최적 다 속어지면 어떻게 된다? 속어지면은 그래가지고 뭐다? 다이버전스 2는 무엇이 된다? 입시론 제로의 로와 같다는 그런 뜻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다이버전스 2는 나블라도 2로 쓸 수 있고 나블라도 2는 무엇이 된다? 입시론 제로의 로. 이게 최적기나 밀도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푸아송의 방정식. 이 지금 아까 좀 전에 전위 기울기와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을 믹서시키면은 푸아송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지금 두 개를 믹서시킨 것입니다. 앞에서 뭐가 있었다? 그레이디언트 V에서 마이너스 무엇이 된다? 이게 전개에서 2가 되었죠. 요소를 우리는 마이너스 나블라 V라고 했습니다. 이 식과 좀 전에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 다이버젠스 2는 나블라 도트 2라고 했습니다. 얘는 무엇이 된다? 얘는 입시론 제로분의 로라.
그래서 이게 전개식 2 대신에 2 대신에 이걸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무엇이 된다? 나블라 도트에 마이너스 나블라 V 그 다음에 대입하면 무엇입니다? 는 무엇이 된다? 이프론 제로분의 로가 되었죠. 따라서 마이너스 쪽으로 넘기고 나블라 도트 나면 나블라의 제곱이 되죠. 그럼 라플라시안이 되거든요. 나블라 V는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넘어와서 마이너스 이프론 제로분의 로라. 이것을 누가 알아냈다? 푸아송이라는 분이 알아냈다. 이것을 푸아송의 방정식 쓴 것입니다. 꼭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최적절한 밀도인데 최적절한 밀도가 0일 때 이것을 라플라스의 방정식, 라플라시안 V는 무엇이 된다? 0이 되는 거. 이건 뭐가 0일 때? 최적절한 밀도 로가 0일 때 나타나는 식입니다. 이것을 라플라스라는 분이 연구했다. 라플라스 방정식, 푸아송의 방정식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라플라시안 V가 0이 되는 것은 라플라스 방정식, 라플라시안 V가 마이너스 분의 로가 되는 것은 푸아송의 방정식. 이렇게 해서 이런 2장에 대한 핵심 개념을 이렇게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문제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저는 쌍극자가 하나 더 나오네요. 쌍극자에는 전개식이 쭉 나오는데요. 그 쌍극자라는 것은 간단하게, 동량 이중의 전하가 근접해 놓여져 있는 것을 전기 쌍극자라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쌍극자, 전개식에만 설명을 드렸는데, 전기 쌍극자는 이따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쌍극자에는 전개식 2와 전위가 있거든요. 전기 쌍극자에는 전위를 먼저 구하고 전개식 2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개식 2도 나오죠. 전개식 2가 나오죠. 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위와 전개식 2를 간단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뭐 R 성분의 전개와 세타 성분의 전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문제에 가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이제 어디로 간다?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정전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 물었습니다. 정전계. 정전계는 그렇게 얘기했죠. 정지하여 있는 전하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영역. 전하가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 분포가 최소인 곳에 가서 멈춘다. 이게 통신의 정리거든요. 그래서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갖는 전하 분포에 의한 전개입니다.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갖는 전하 분포에 의한 전개. 보기 보실까요? 전개 에너지가 최대로 된다. 아니죠? 전개 에너지와 무관하다. 관계가 있죠?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전하 분포에 의한 전개. 맞죠? 답은 3번. 정지하여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 분포가 어디에 있는 곳에 가서 멈춘다? 최소인 곳에 가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갖는 전하 분포에 의한 전개를 뭐라 한다? 정전계라. 답은 3번이 되겠죠? 문제 10번. MKS 합리화 단위계에서 진공 중의 유전율 입시론 재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진공의 유전 여기서 나오거든요. 4파이 입시론 재료분의 1이 무엇이 된다?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죠. 여기서 입시론 재료 진공의 유전율인데 무엇이 된다? 입시론 재료는 그거 해주니까 4, 9, 36입니다.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인데 위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죠. 이것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진공의 유전율은 광속도, 빛의 속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진공 중에서 입시론 제로, 진공의 투자율이 뮤제로입니다. 1.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빛의 속도거든요. 그럼 양면에 지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C의 제곱은 입시론 제로분의 투자율 뮤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교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입시론 제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뮤제로, 뮤제로라고 들어왔으니까 C 제곱분의 1이 됩니다.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위로 가니까 10의 7승이 되었죠. 그러니까 광속도 C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진공의 유전이라고 씁니다. 이 C는 진공유전인데 이 크기가 얼마냐? 이게 이 크기가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진공의 유전율은 여기다 4파이 곱하기 C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8승의 제곱이 됐죠. 분의 10의 7승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3, 9. 그래서 이 값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뭐가 됐다? 3, 3은 9에서 4, 9, 36 파이. 이게 10의 9승이 되니까 위로 와서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또 다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광속도에 의해서 진공의 유전율을 나타내는 식들입니다. 자, 한번 다 보십시오.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이게 위로 와서 저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파이 C 제곱분의 10의 7승. 이걸 얘기한 것이죠. 4파이 C 제곱분의 10의 7승.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 값은 이게 C제가 얼마이다? C가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넣어주면 이것이 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8 곱하기 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 C는 이게 광속도, 빛의 속도 나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고 4번은 존재하지 않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된다? 4파이 C 제곱분의 10의 7승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조금 어렵죠. 진공의 유전율은 아무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49,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가 페럿퍼메타가 되며 빛의 속도를 나타내면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다. 이게 광속도가 되는데 빛의 속도는 항상 3 곱하기 10의 8승인데 그것을 나타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같은 점전화가 진공 중에서 1m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된다면 이 점전화의 전기량은 이렇게 물었네요. 이게 1쿨럼의 정의입니다. 1쿨럼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졌냐면은 여기에 전하가 Q1입니다. Q. 예, Q2에 전하가 있어요. Q2. 근데 전하량이 같아요. Q와 Q가 같아. 그리고 거리가 몇 미터 떨어졌다. R가 있고 1m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진공이고 주임해지는 진공일 때 이 두 전하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데 힘은 두 전하는 이런 직선상으로 나온다 했죠. 요 힘의 세기 폴수가 얼마일 때 요 힘의 세기가 9 곱하기 10의 9승이 될 때 거리는 1m 떨어뜨려 놓고 전하량이 같은데 이 힘의 세기가 얼마가 될 때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라는 힘이 나올 때 이 전하의 크기를 얼마나 하자? 1쿨럼이라 하자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원래 힘의 세기는 무엇이었다? 비례함수 K 곱하기 거리의 지구배 분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의 비례하는 얘기가 힘의 세기거든요. 이 비례함수를 얻어낼 때 이것을 어떻게 냈다? 이것이 얘가 1이고 얘가 1m일 때 그때 힘의 세기가 9 곱하기 10의 9승이 될 때 뭐가 됐다? 1쿨럼이라 하자. 그래서 이 비례함수를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함수가 원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쿨럼의 정의입니다. 1쿨럼의 정의. 그래서 1쿨럼의 정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1m 떨어뜨려 놓고 전하량이 같을 때 그 힘의 세기가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될 때 전하량을 얼마나 하자? 1쿨럼이라 하자 이렇게 약속했다는 얘기입니다. 1쿨럼의 정의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두 전하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세기는 폴스에서 얘는 어떻게 된다? 4파이 필론제분의 1 못에 거리의 지구배 한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의 비례하죠. 이럴 때 같은 점전화가 있으니까 Q1, Q2가 같죠. 거리 1m 떨어졌다. 1m.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4파이 필론제분의 1이 얼마이다? 4파이 필론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거리는 1m 떨어졌으니 1의 제곱. 전하량은 같다 했죠. 그럼 Q의 제곱이 됐죠. 이 값이 얼마가 된다? 그러면 힘이 9 곱하기 10의 9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하가 얼마나 된다? 1의 제곱이 되어서 1쿨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힘의 세기 쿨럼의 법칙에다가 대입해도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1쿨럼의 정의. 남겨주시죠. 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같은 전하량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럼의 두 개의 대전체가 서로 떨어져 있고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일 때 두 도체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 쿨롱의 법칙에 대한 문제를 보면은 힘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도 있고 거리를 구하는 문제도 있고 전하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세 종류의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뭘 물었다? 거리를 물었네요. 보실까요? 두 전하 사이에 적용하는 힘 폴수는 무엇이 된다? 자, 벡터인데 단위 벡터는 빼놓고 얼마가 된다? 언제나 4파이 이프실론 제곱분의 1은 하나의 비례상수이죠? 거리의 지구배 분비례하고 전하의 곱의 비례한다 했습니다. Q1 곱하기 Q2. 진공 중에 같은 전하량이 나왔습니다. Q가 얼마이다? Q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같은 전하 두 개가 놓여져 있다고 했죠? 이랬을 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얼마가 됐다? 힘의 세기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됐다는 얘기다. 이 힘의 세기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으로 작용했더라. 그럴 때 거리 이 R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볼 수 있겠죠? 자, 보십시오. 힘의 세기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며 항상 4파 입술은 되면 1은 얼마이다?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었죠? 거리는 몰라요. 거리는 모르니까 놔두고 전하량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9배 줬죠. 이 두 개가 있으니까 9배 주니까 3, 3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의 지급이니까 6승의 지급이니까 마이너스 12승이 되었죠. 이 거리 R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교환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R의 제곱은 무슨 것이죠? 밑으로 내려왔으면 여기 나왔어요. 그럼 9 곱하기 10의 9승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여기도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이걸 정리해 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9 지워주고 9 지워줬습니다. 10에 여기 3승이 올라가면 12승이 됩니다. 12승. 그럼 이게 마이너스 12승, 12승 없어지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9만 남았네요. R의 제곱이 9가 됐으니까, R의 제곱이 9가 됐으니까, 따라서 R 값은 얼마가 됐나? 3m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화 사이의 거리는 3m의 간격을 갖고 놓여져 있구나. 답은 2번이 되겠네요.